자, 대통령이 이화여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정유라 학생 이번에 시험 보니까 잘 봐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다. 이게 오늘 국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단 그 음성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소개합니다.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지시해서 남궁건 입학처장이 면접위원에게 정유라를 뽑으라고 해서 부정 입학한 것인데, 그렇다면 네. 최경희 총장은 누구한테 부탁받은 겁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의 한계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의롭게 통화할 수 있는 대학 총장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최경희 총장이고요. 그래서 2대 특기생 모집 면접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경희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대통령이 부정 입학을 로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확인 못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확인되지 않은 확인하십시오. 자, 현직 대통령이 대학 총장한테 전화해서 부정 입학을 로비한 나라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국회 본회의장 아니고 바깥에 기자회견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노웅래 의원이면 국회 내에서의 공식적 발언이니까 면책 특권이 있는 발언이니까 뭐 자유롭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 노웅래 의원의 발언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진실 또 게임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사립대 총장에 전화해서 야, 내가 아는 사람 딸이 말을 잘 타니까 뽑아줘,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하셨다면 이건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도 그냥 이렇게 내가 이런 들었다 전언이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어떠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구체적인 것을 밝히시고 차제에 이런 사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특검에 그걸 넘겨서 특검의 어떤 공식 수사 대상을 삼는 게 맞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지난달 이화여대를 감사를 할 때도요. 네. 가장 궁금한 게 그냥 개인적인 입시 부정, 비리 이런 게 아니라 권력형 입시 비리로 발전을 하려면 과연 어느 권력자가 이화여대 쪽에 압력을 넣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해서 많은 언론들이 질의를 했고, 그런 점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당신들 누구의 압력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내려고 했습니다만, 강제 수사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의 한계상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세간에서는 대통령이 전화 한 통한 거 아니야? 이런 말 떠돌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게 물증이라든가 뭐 추론할 수 있는 요만큼의 일말의 단서도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때는 외압,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었고, 오늘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설마 믿고 싶지는 않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처럼 유사한 경우가 좀 있었지 않나요? 보면 정유라의 친구, 네. 아버지가 만든 회사의 제품을 직접 대기업에 납품해 달라고 네. 본인 직접 이렇게 기업 총수에게 언지를 하기도 하고 안정범 소개시키기도 하고 했던 이런 결혼 장치 뭐 만드는 회사인데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 좀 잘 봐달라는 얘기를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 회장한테 했던 예, 게 그건 뭐 있어요. 상당히 노골적인 어떤 이 제품의 어떤 청탁이나 다른 민원이나 다름없는데 네. 대통령이 그 정도로까지 하는 거 보면 네. 아마 그리고 정유라 씨와 관련된 거 상당히 많이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돕는 그런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화여대에도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충분한 좀 의심이 좀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세 사람의 총장하고는 수시로 통화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대통령과 최경희 통장이 통화를 자주 한 것이 있는지 일단 그걸 좀 알아보면 일단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안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일축하는 기류가 강했는데 요즘엔 이런 기사가 사실로 확인되는 게 종종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가 그 가능성을 닫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 장면 하나 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인데요. 자, 황교안 총리를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도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를 듣기 딱 쉽게 돼버렸습니다. 그 장면 소개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탄핵 당일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총리가 아닌, 권한대행도 아닌 또 다른 대통령이 발표하는 담화문 같았습니다. 고건 총리는 담화문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심판기간을 최대한 단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황 총리는 헌재를 향해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총리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오래 하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이야기들을 의원님께서 같이 그렇게 공유하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는 국회 출석을 놓고 구체적인 출석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더러 정리해달라고 하더니 이거 대통령에게 배운 겁니까? 기름장화가 길라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십니다. 그런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은 적어도 이 국회에서는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진정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놈들에게 나라를 팔아먹고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한 이완용과 같다고도 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김정우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한 질문과 답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바로 10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